오늘은 K방역을 전수받은 신북방 정책의 파트너 우즈베키스탄의 방역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19가 대유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국가들은 일찍부터 외국과의 항공 노선을 중단하는 등 국경을 폐쇄하며 최대한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 정책의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 또한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설이 취약하여 C19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C19 사태가 잘 관리되고 있던 중 대구에서 터진 신천지발 사태로 인해 폭발적인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각 나라들로부터 입국 금지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난 3월 1일부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직항편을 주당 13편에서 주당 1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14일간 타슈켄트 인근 특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진행되는 아동병원 프로젝트의 경우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기술자들과 의료장비들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2주간의 격리 조치는 실로 많은 제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3월 8일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약 20명의 한국 전문가들은 격리 조치 없이 아동병원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19 사태가 악화되면서 3월 11일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3월 15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시설이 취약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3월 16일부터 모든 항공, 육상교통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통제 방안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스포츠, 문화행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자택근무 및 유급휴가가 권장되고 모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되는 등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초기의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미 한국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이 있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가 자문관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감염자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염자가 폭발하느냐 마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문관으로 파견된 최재욱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담당자들과 족집게 과의 수준으로 방역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크 공급과 대국민 사용 권고 기준, 역학조사 방법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와 지속에 대한 경험 등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감염자 격리 수칙 등이 만들어졌고 한국과 흡사한 C19 관련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의료 전문가를 1명 파견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C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주 계획으로 파견을 온 최재욱 교수는 3월 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이 없어 귀국이 언제가 될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달 만인 4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배려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되어 무사히 귀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으로는 임상 전문가이자 중환자 의학 전문가인 고려대 의료원의 윤승주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1차 운송분 100만 불 상당,
총 6.2톤의 의료장비와 물품들이 타슈켄트에 도착하였습니다. PCR 진단검사 키트 2만 개, 의료용 침대 50개, 의료보호복 4,000개, 의료장갑 1만 개, 다기능 모니터 10대, 초음파, 심박진단기 등 여러 의료장비가 포함되었으며 해당 지원은 에버그린 모터스, 현대 엔지니어링 등 여러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였습니다. 윤승주 교수는 2주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협력하며 C19 치료법 및 중환자 치료시설, 장비 운영 등 임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여 방역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고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한국 교민들 또한 C19로 인한 통제 조치가 길어져 힘들어하고 있는 타슈켄트 저소득 취약계층 360가구를 위해 가구당 2주 분량의 식료품을 타슈켄트 시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한인사회의 이번 기증이 외국인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표했으며 전달식이 우즈베키스탄 방송의 생중계로 보도될 정도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코이카에서도 약 800명의 노숙자 및 격리자가 생활하고 있는 타슈켄트의 노숙자 지원센터에 고기, 쌀 등의 식료품 및 체온계, 소독약 등 의료품, 방역용품 등 총 28종 2,156개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3개 지역,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안디잔의 C19로 인해 식량 확보가 어려워진 사회 취약계층 2,468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쌀, 콩, 녹두 마카로니, 고기통조림, 밀가루, 식용유, 차, 설탕 등 총 9종의 필수 품목으로 구성된 식료품 패키지와 격리시설 지정병원인 국립-제2병원 268명의 의료인력이 15일 동안 소모할 수 있는 위생모와 위생신발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2주간의 자문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승주 교수를 태운 6차 임시항공편은 돌아오는 편으로 2차 인도적 지원품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2차 지원물품 중에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던 의료용 마스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초로 해외 반출 허가를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지원되었습니다. 5월 23일에는 특별 화물기를 통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등에서 지원한 의료 병상 20개 등을 포함한 2톤의 3차 지원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또한 5월 27일과 6월 1일에도 주사기, 소독제, 자동 멀티 의료용 침대 등을 포함한 4차, 5차 지원 물품이 도착하였습니다. 윤승주 교수의 귀국편 항공을 끝으로 한국으로의 귀국행 항공편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우즈벡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7차, 8차 임시항공편을 운항하여 귀국을 못하고 있던 기업인들 등 우리 국민들 100여 명도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6월 9일 7차 임시항공편은 한국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의 자동 멀티 의료용품 대 36개, PCR 진단검사 키트 2,200개, 음압 조절 장비 2개, 소독제 디스펜서 100개 등 금강제약, 신한대학교 등이 지원하는 지원 물자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유치하여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전문가 파견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한국은 항상 우즈벡의 진정한 친구입니다라는 말을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들을 수 있었으며 부총리 아지즈 압두아키모프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에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6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감염자 수 및 지역 위험도 등의 상황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그린존의 3개 존으로 구분하여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은 모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통제 조치에 잘 따르고 있었으나 통제 조치가 3달을 넘어가면서 피로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또다시 하루 감염자가 100여 명을 넘는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봉쇄 조치 완화를 C19 종식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악화된 지역의 위험 등급, 재조정 및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음식점 영업허가 등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K방역으로 다시금 진정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